네, 안녕하세요. 힐링 철학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쌍둥이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좀 모이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귀문간살이라는 거를 질문하셨어요. 자기 사주에 귀문간살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귀문간살이라는 게 좀 무서운 얘기죠. 귀문,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귀문간살이라는 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래서 귀문간살만 가지고도 무당사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거고요. 귀문간살이 있어서 무당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40, 50%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귀문간살은 많이 있습니다. 사주 중에 많이 있는데, 일단 귀문간살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충입니다. 충. 그래서, 역마충, 화개충, 도화충, 이런 충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역말살, 화개살, 도화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강해요. 왜 가장 강하냐?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 써 있어서 다 쓰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장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는 땅의 기운이에요. 땅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오로지 오행의 의미예요. 오행의 의미거든요. 화수목금토. 그 오행의 의미고요. 이 지지라는 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라는 거는 계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계절의 의미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 하늘의 기운이 시작점과 끝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봄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봄의 기운이 언제 시작하냐면 봄의 기운은 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 묘, 미라고 해요. 그래서 삼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봄의 시작은 계절적으로는 인묘진 이게 봄입니다. 근데 이 목의 기운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봄부터 목이 되지만 이 기운이 여기서부터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운성 이론 이런 거 보면 태고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비슷한데 그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장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의 기운이 시작하면 해부터 시작해서 태고경신 이렇게 쭉 돌죠. 관대 이렇게 쭉 도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하고 거기서 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절하고 나서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간이라는 거는 나 혼자의 기운이에요. 무엇이 섞이지 않아요.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는. 하지만 지지의 기운이라는 거는 계절적 성향이 있고 그 목의 기운이 있어도 다른 기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장간, 지지에 들어있는 하늘의 기운,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간을 먼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화개충, 도화충, 역마충이라는 거는 이 지장간이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싸워요. 이 세 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하나는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힘이 없고요. 이 앞에 두 개씩이 힘이 강한데 보통 역마충, 도화충, 화개충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충을 한다는 거예요. 쌍방이. 그래서 쌍방이 쌍방을 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역마도와 화개충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있어요. 두 개가 싸우는데 한 개가 더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역마 사명살, 화개 사명살, 도화 사명살, 그리고 사형살. 이거는 밑에가 다 다퉈요. 네.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도화가 뭐냐고요? 예, 다시 설명 중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네 개가 다 싸우는 겁니다. 이 네 개가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맞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 역마, 화개가 가장 충에서 강합니다. 그러면 살이라는 건 그러면 이
충 말고 그 밑에 충 밑에 살. 살이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기문감살, 홍염살, 뭐 천을귀인, 울목귀인 뭐 이런 그것도 살의 하나예요. 나쁜 살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만 아마 120개. 더 확장하면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지장간들을 보면 지장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화, 화계, 역마처럼 막 부딪히지 않는데 두 개씩 부딪히지는 않는데 하나씩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나의 천간, 나의 일원을 두고 이 일원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씩 부딪히거나 일원과 부딪히거나 그런 것을 이제 무엇인가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살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이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요. 이 살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한테 무슨 살이다 그랬을 때 이 살이 나한테 좋은 기운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가 나한테 좋은 기운이면 이 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을목기인, 천을기인 뭐 이런 게 나한테 좋은데 이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나한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의 기운이 나한테 안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살이 작용을 하고요. 을목기인, 천을기인은 작용을 안 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으면, 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좋으면 그때는 살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좋은 기운이 더 세해져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다 그러면 좋은 기운은 의미가 없어요.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문간살이라든가 뭐 화계충, 역마충이 있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안에가, 이것 자체가 이 기운이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를 보고 이 기운이 내 사주에 없으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고 해도 내 사주에 이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너무 없어. 근데 관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지만 관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살이, 뭐, 내 사주에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살이 나한테 작용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살이 있는데 이 천간과의 관계도 또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장 먼저 보긴 하는데, 이 위에도 만약에 상충한다 그러면 훨씬 강하고요. 이건 합하는데 여기만 안 좋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게 합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것 자체가 나한테 뭐냐 가까우냐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보고 충이 나한테 좋으냐, 뭐 살이 나한테 나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 중에 좋게 작용하는 충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마충이라고 했을 때 그 역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행이면 그로 인해서 무역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도화충이 들어오면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역마, 도화, 화계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도화, 역마, 화계는 12지지에 있는 거예요. 천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12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12지지라는 건 12달입니다. 12지지라는 건 12달이에요. 자, 12달인데 이 12달이 어떻게 생겨먹은 12달이냐? 이게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해자축 겨울이고요. 음력 해자축 겨울이고요. 인묘진 봄이고요. 사오미 여름이고요. 신유술 가을입니다. 이게 3계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면 자, 이 3개월씩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얘기하는데 이 계절이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모든 계절이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신사해예요. 모든 계절의 시작이 인신사해. 그러니까 봄의 시작은 인월, 여름의 시작은 4월, 가을의 시작은 10월, 겨울의 시작은 해월. 그래서 인신사해. 무슨 얘기냐? 계절의 시작점이에요. 계절의 시작점. 그래서 계절의 시작점이니까 어떻겠어요? 가장 무엇인가가 변화되죠. 가장 무엇인가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가장 활발합니다.
인월만 예를 들면 겨울이어서 추웠잖아요. 인월이 되면서 날씨가 풀려요. 인월에 뭐가 있어요? 경칩이 있죠. 입춘이 있죠. 웬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가 바뀌죠. 인월 딱 하면 생각하면 뭐예요? 뭐가 바뀌잖아요. 막 봄이 오고 막 뭐 문을 열고 뭐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봄이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바쁩니다. 무엇인가 변화예요. 그래서 인신사회라는 거는 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회가 부잡스럽다. 그래서 역마인 거야. 뭔가가 막 이동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역마라는 겁니다. 인신사회가 그냥 역마가 아니고요. 모든 계절의 시작점, 가장 활발하고 가장 움직이기 좋아한다. 그래서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사주에 많으면 하나는 다 갖고 있죠. 세상에 안 움직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뭐 그걸 강체적인 성향으로 보지 않지만 일단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도화예요. 자오묘유. 그러면 봄에, 그러니까 사계절의 시작이 역마였어요. 그럼 도화는 뭐냐면 가장 왕할 때. 봄에 가장 왕한 거는 언제예요? 묘월. 그러니까 그 인월은 색싹이 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색싹이 파릇파릇하게 색싹이 되는 거는 묘월이에요. 그리고 5월. 그게 뭐야? 한낮이죠. 가장 더울 때. 아니면 실록이 가장 왕성하게 필 때. 그때가 5월이냐. 그러니까 각 계절에 가장 그 대표적인 화려한 그 계절에 특색이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오묘유예요. 그러니까 자월이 가장 춥고 5월이 가장 덥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오묘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가장 왕하잖아요. 강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살이라고 그러면 주색잡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오묘유라는 게 뭐냐면 가장 나타내길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나타내길 좋아하는 거. 왜냐? 그 계절에 가장 강할 때니까. 자오묘유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오묘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도화살은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에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나를 좀 드러내길 좋아한다는 건데 이게 충이 되면 무슨 얘기하냐? 충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오묘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오묘유가 없는데 왜 도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오묘유가 없는데? 자오묘유가 없어요. 이 쌍둥이 사주에는 묘가 있긴 한데 묘하고 묘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그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주가 본 사주고 자기가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생 사주로 해석을 하면 그 도화가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선 도화가 2개 있습니다. 아무튼 자오묘유라는 건 화려하다는 건데 이게 충이 됐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오묘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에요.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충이 안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성향인데 이게 충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화려하게 문제 있을 건 뭐 있어요? 주색잡기죠. 도박, 술, 여자 얼마나 화려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오묘유가 살이 있으면 주색잡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오묘유만 있으면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살이 안 되면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화계, 진술충이죠. 각 계절에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계절을 끝맺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맺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뭐 학문, 그러니까 끝맺음하는 거니까 마무리 짓는 거니까 학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끝맺음한다. 그리고 이 화계라는 게 다 토예요. 인신사회, 자오묘유 이거는 다 그 목, 화, 토, 수, 화, 목, 금 이렇게 되지만
진술충미는 다 토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이 없어요. 계절적 특성이 없고요. 다 토예요, 토. 물론 지장간까지 보면 그렇진 않지만, 지장간까지 그러면 그렇지 않지만, 일단 좌우묘는 다 토입니다. 중용이에요. 그래서, 화계가 있는 사람은 진중하고요. 진중하고요. 자기 것을 좀 챙기고요. 자기 것을 이렇게 놓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재능, 마무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모으는 걸 잘하니까 학문,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를 학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근데 화계가 충이 되면 무엇이 될까? 바로 내 기본이 깨진다는 거야. 기본. 왜냐면 무엇인가를 모은 창고가 부서진다는 거, 마무리하는 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계충이 있다 그러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학문이 깨진다, 학업을 중도에 좌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니까 학문을 중도에 좌절하게 된다. 화계충이 있으면 그렇고요. 또는 가정이 깨진다,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 내 기본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본이 뭐예요? 재산, 가정, 이런 게 가장 내 기본이죠. 그 기본이 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계충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본이 깨지는 거니까, 내가 모아놨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계충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서 귀문간살이 있는데 나빠요 라고 물으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귀문간살이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귀문간살이라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들어오는 분, 그럼 귀신이 들린다? 그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문간살이 강하면 정신병자 사주라고 얘기해요. 헛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예민하니까 정신병원에 가겠죠. 말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무던하게 못 이겨내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릴 위험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파라하게 반응하니까, 바로바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 눈치가 빨라요. 예민하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무엇인가가 이렇게 눈치가 있어도 바로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무당의 역할이 있다는. 왜냐면 무당은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려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순간순간 캐치해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예민한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눈치도 빠른 거고, 그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귀신에 있다. 왜냐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든다 안 든다는 전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예민하다는 건 맞습니다.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일단 예민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귀문간살이 나한테 좋으면요, 그냥 예민하고 눈치 빠는 걸로 끝내는데, 나한테 안 좋을 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귀문간살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일 때 안 좋은 거고요. 또 귀문간살이 일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양옆으로 있을 때는 영향이 크지만, 여기 맨 끝에 있으면, 맨 앞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어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네. 그래서 귀문간살을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귀문간살이 있다고 무당사주라고 해가지고 겁먹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귀문간살로 인해서 무당사주인 분은 못 봤어요. 무당사주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문간살이 있다고 해서 무당사주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당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상이 없어야 돼요. 식상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덕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남의 덕으로 먹고 살려면 인성운, 인복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투철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관이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인성이 강하고 관이투철해야 되고, 귀문간살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귀문간살이 있으면 무당사주고요. 귀문간살이 없으면 종견이사주예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을 봅니다. 그럼 제 사주는요? 네, 종교인 사주예요. 저는 종교인 사주입니다.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하며 관이 투철합니다. 그렇지만 전 귀문간사는 없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귀문간살이라는 걸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도화, 화계, 역마도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도화가 있고 역마가 있고 화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충이 됐을 때, 그리고 충이 되는 것이 내가 두들겨 맞았을 때, 그리고 그 충이 되는 기운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일 때, 그때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을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 없고요. 그 안에까지 세세하게 봐서 그 충이 나한테 안 좋으면 조심하시면 돼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조심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귀문간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사주, 살에 대해서, 역마, 화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쵸, 도화살이 있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살은 다 있어요. 웬만한 사주에 살은 20개 정도 있습니다. 웬만한 사주에 살은 20개 정도 있어요. 10개에서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안 좋으면 세상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사니까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인연이에요. 인연이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CJ 쪽에다가 그 지역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CJ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광고 전화가 아니고 잘못 걸린 전화는 웬만하면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보고, 방송국 아니에요. 그래서 전 철학관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연락해서 찾아오겠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무시도 못하고요. 또 별거 아니지만 또 대단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제 강의를 뭐 저기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고 인터넷 아프리카 재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다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맺어질지 몰라요.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사주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 문제까지 얘기하는 게 올바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게 순리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요즘 보면은 참 그렇죠. 뭐 갑과 을의 뭐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미생에서 나왔을 때 뭐 간이 괜찮냐,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만 너는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답이 바뀌었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갑이고 혹은 내가 을이든 언제나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사주는 쌍둥이 사주라서 강의를 하기 위한 거고요. 사주를 따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항상 좀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저하고 해당 없는 사람과 어떻게 좀 만나다 보니까 그분 덕분으로 이 일을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인연이 아주 큰 인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녹화 한번 끊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왜요? 쌍둥이 사주만 따로 한번 얘기하게요. 일단 인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철학원에 오늘 또 다른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름 장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명을 물어보시는데 장명을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이제 장명을 써있는 그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자기는 이렇게 장명하는 건 싫대요. 자기는 쓰는 장명이 좋대요. 그러시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왜냐면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철학원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사주로만 푸니까 점을 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억지로 보시죠. 뭐 싸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연이 아닌 거거든요. 아닌 것을 기게 만들면, 억지로 기게 만들면 나중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순리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실 때 순리대로 사시는 게 좋고요. 이 사주 해석도 보면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내 성향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성향이 맞으면 그 성향에 맞춰서 순리대로 사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뭔 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순리대로 이겐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그것도 순리입니다. 그래서 인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주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맞게 노력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가는 거고요.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굳이 안 끊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주님 사주를 뽑았어요. 범주님 사주를 뽑았는데 범주님 사주에 대해서 이제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쌍둥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사주를 그대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똑같이 보는데 그 대운, 10년씩 들어오는 운을 바꿔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년씩 들어오는 운을 바꿔서 보는 건 성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해서 성별을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쌍둥이인데 남녀가 달라요. 그러면은 굳이 쌍둥이 사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주에 성별만, 그 대운만 바꾸면 돼요. 그래도 해석법은 전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남자한테는 제가 배우자고 여자한테는 관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 바뀌어서 비슷은 하지만 다른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인데 남녀가 다른 그렇게 쌍둥이 보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별이 같을 때 어떻게 보느냐라고 보는데 그때도 근데 그것도 시가 다르게 태어나신 분은 가능해요. 한 2시간 있다 태어나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같이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글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견입니다. 이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쌍둥이는 하나의 사주를 둘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사주를 둘이 나누어 가졌다. 근데 1분 차이가 뭐 11시 반부터 뭐 11시 29분, 11시 반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씩 잘리거든요. 홀수에 30분씩 잘려요. 근데 거기에 기준에 1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아예 바뀌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쌍둥이 사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 반인데 형은 11시 29분에 태어났고 나는 11시 3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달라요,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쌍둥이 사주니 아니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사주인데 그러면 한 사람의 운명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사주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본 사주에 6합으로, 그러니까 6합이라는 건 뭐냐면 정임 합목, 묘술 합합, 정임 합목, 인해 합목 이런 식으로 6합, 그러니까 6합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합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반을 나눈 거예요. 이 사주의 쌍둥이에요. 근데 사주가 그러면
그러니까 합이니까 반쪽이거든요. 합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6합으로 나눈 건데 그럼 사주가 같냐? 전혀 달라요. 왜냐면 화수목금토가 다 달라집니다. 화수목금토가 꼭 그렇게 바뀌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요. 6합으로 한다고 해서 사주는 전혀 다른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사주라고는 하지만 사주가 같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명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것은 합이 되는 거에 반쪽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6합으로 나눕니다. 6합으로 각자 나눠갖고 계산을 해서 사주를 보는데 지금 이제 범주님의 사주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몇 분의 사주를 봤는데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형, 둘째 태어난 사람은 동생,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사주 중에 한 사람 것이 있고 한 사람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서 본 사주는 자기 거, 동생은 이 6합 사주가 아니고요. 두 사주 중에 한 개는 내 겁니다. 한 개는 다른 사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 동생으로 따지지 않고요. 왜냐면 보다 보니까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었는데 사주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주는 본인한테 맞냐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쌍둥이 사주는 제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주인데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는 일단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달라요. 쌍둥이 사주 6합으로 했다고 해도 전혀 다르거든요. 일단 이 사주는 임술, 임인, 개해, 병신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본래 사주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는 이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주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인데 빗물입니다. 빗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빗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주는 수가 4개예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는 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주는 임수는 바닷물, 바닷물, 강물, 모여있는 물을 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물, 빗물. 이게 개수라는 게 하늘에서, 이게 하늘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천자가. 하늘천자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물은 임수, 내리는 물은 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실개천은 개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는 소리고요. 그럼 바다에 비해서는 강주 실개천이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거야? 그러니까 모여있는 물은 임수, 내리는 물은 개수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수와 수는 별 의미는 없어요. 개수나 임수나 성향이 비슷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수와 수는 순환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걸 꼭 한정 짓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개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잘 융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잘 섞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아있고 내 고집이 있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아주 강해요. 근데 수가 강하다 그러면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의 특성상 무엇인가가 모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웬만한 거를 이렇게 넣어도 잘 티가 안 나죠. 물이라는 거는. 특히 임수가 더 그런데 개수여도 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임수의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가 워낙 강해서 거기에다가 개수의 임수니까 개수는 하나고 수 4개 중에 3개가 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영향도 있지만 임수의 영향도 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무엇이 없냐? 금운이 없어요. 금운이 무엇이냐? 나를 도와주는 인복입니다. 인성운이거든요. 그래서 금생수죠. 금이 생해서 수를 하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열매가 맺혀서 이 수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도달한다. 이렇게 순환의 개념인데요. 근데 금이 없어요. 사주에 금이
지장간은 하나 있지만 전체 공기에는 금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그렇게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 중에 내자가 수이긴 하지만 내자가 날긴 하지만 인복이 없어서 이 지장간까지 다 계산해 봤을 때는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입니다. 420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400이 좀 넘어요. 450은 안 되죠. 400이 넘으면 균형 잡힌 사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신약사주냐면 인의 한 목이 돼요. 그래서 내 식상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쪽이 강해져요.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인의 한 목 때문에.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네, 신강이 아니에요. 목의 기운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균형 잡히는 사주 또는 약간 신약사주인데 이게 한 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신약사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8자 중에 4자지만 이 4자가 신강일 때도 있고 신약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안에를 다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다 계산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월지 여기가 200이거든요. 여기에 금수의 기운이 없어요. 여기가 200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목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는 모군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한테 귀신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식상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그 사주 해석상 길성으로 봅니다. 아무리 내 힘을 뺀다고 해도. 그리고 이 사주에는 수가 너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괜찮습니다. 내 힘을 빼는 쪽이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요. 수가 강해서 내 주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답답한 거는 이 사주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누가 어디선가 나타나고 그 상황을 넘겨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부모가 도와주든 형제가 도와주든 뭐 전에 알던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든 이러면 좋은데 이 사주는 그게 안 돼요. 금이 약해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얘기하면 자수성가하는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자수성가가 뭐예요? 내 손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사주, 그러면 좋은 사주라고 많이들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데 사주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수성가하는 사주는 좋은 사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나가는 거지만 도움 없이 나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는 퍽퍽합니다. 차라리 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역할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힘이 너무 약해서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해나가는데도 힘이 빠지고 지치고 좌절하게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그리고 이게 목과 화와 토의 기운이 4개인데 이 목이 좀 세죠. 그래서 일을 좀 부지런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에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합의됐기 때문에 일복이 본래 사주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사주죠. 근데 이 사주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주가 겁재운이 많이 있습니다. 겁재가 3개나 있어요. 겁재가 3개나 있다는 건 뭐냐면 겁재라는 건 겁탈할 겁자의 재물재자입니다. 내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목이 하나예요. 목이 하나면 이게 많은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목이 되잖아요.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하나지만 한 목이 돼서 목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일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사주 하나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일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합의되는 게 겁재와 합의돼서 그래요. 이게 재와 그냥 재물과, 그러니까 재와 겁재는 전혀 달라요. 편재, 정재라는 재물운과 합의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내가 일하는 게 겁재와 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쓰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쓰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겁재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나갈 때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200을 버는데 150은 나가요. 150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을 버는데 200이 내 주머니에 없는 거죠. 돈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겁재원이 이렇게 3개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신약한 사주라 다행이에요. 신약사주의 수겁재는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물은 순환하는 거예요. 물은 순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서 채워주는 거고요.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밑에서 끌어올려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수겁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할 때도 쓰고 부모한테도 쓰고 돈을 형제들한테도 쓰고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 언젠가는 그 돈이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이 내 주머니를 안 모이겠지만 운 때만 잘 맞으면 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겁재는 돈을 쓰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강이 아니고 신약사주의 수겁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 비견겁재라고 하거든요. 비견, 나와 같다. 겁재도 나와 같은 거야. 그래서 비견겁재는 신약사주의 비견겁재.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뭐냐면 이 수예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오행은 금과 수거든요. 물론 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는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수도 내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힘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겁재라고 해도 신약사주의 수겁재는 언젠가는 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 사주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만들면 힘들죠. 어긋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중하게 사람을 항상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 사주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없으면요, 이 사주는 계속 어디선가 걸리고 좌절하고 지치는 사주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해법은 사람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이 사주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사주에 인복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사주에 인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합의되는 일에서 합의되는 거에서도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당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사기를 당해서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그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또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또 만났을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보실 줄 알면 돼요. 왜냐면 사주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경험이 있으신 거고 지금 33이시죠? 33살이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무엇인가를 사람을 더 믿어볼 만한 나이입니다. 아직은 무엇인가를 사람을 더 믿어볼 만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당하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홀딱 믿지 마시고요. 좀 진중히 보고 오래 두세요. 뭐 오래 봐야 이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봐야 내 사람인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 사주라고요? 이 사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주가 종교인 사주려면 인성운이 강해야 돼요. 인성운이 강해야 됩니다. 인성운이 없어요. 누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요.
종교인 사주라는 건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일이에요? 일은 아니죠. 무엇인가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 덕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없는 사주는 종교인 사주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물론 귀문간사는 있는데요. 귀문간사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이 있고 귀문간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아니에요. 인성운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 돼요. 종교인이라는 건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 됩니다. 날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종교인이. 말이 안 돼요. 종교인 사주는 절대 아니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인 사주의 가장 큰 특성은 인성이 강해요. 누가 날 먹여 살려줘야 돼요. 누가 날 먹여 살리지 못하면 종교인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를 차렸는데, 절을 찾았는데, 뭐 철학관을 차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의 28세 대운이 을사대운이에요. 을사대운인데 이 을목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28세 이후에 일은 좀 잘 들어와요. 일은 들어옵니다. 일은 들어오고 나한테 맞아요. 맞는데 사가 재운이에요. 재운이니까 일도 하고 재물도 들어오는데 좋죠. 이렇게 보면 일하고 재물 들어오니까 좋죠. 그냥 봤을 때 안 좋아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이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다시 얘기하면 목과 화와 토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고집도 세고 진취력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무엇인가 일으키는 힘이 모자른데 거기에 목과 화가 들어와서 일과 재물이 들어오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또 사가 사해충이라고 해요. 사해충이라고 해서 사해충, 역마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지만 이 재물을 모을 때 돌아다닐 수가 많고요. 이동수가 많고 직장을 옮길 수가 많습니다. 이동수가 많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직장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서 재물이 그렇게 쌓이는 거니까, 그리고 내 힘이 빠지는 쪽이니까 귀신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게 내가 편하게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좀 지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일복만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만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좋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창피할 게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이게 역마 돌아다니는 게 되고 내 힘을 빼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당치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개수와 을목은 편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편할 수는 있는데 내 인생 자체를 좋게 말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운이 또 갑오년이에요. 갑오년인데 갑목이 일이고요. 오가 또 재물이죠. 그러니까 계속 10년 운에서 28세부터 10년 37세까지 운도 그렇고 올해운도 그렇고 일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일과 재물은 들어오나 그게 내가 만족할 만큼, 내 인생이 편안해질 만큼의 일과 재물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고요. 38세고 경호인데 운대로 보면 지금 38세, 48세 이 운대를 보면 그렇게 지금 좋은 운대는 없습니다. 좋은 운대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좋은 운대가 없다는 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식상이 하나밖에 없지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시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겁재를 깔고 있지만 이게 상관, 일과 또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지런은 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데 돈이 쓰여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돈이 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 그럼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들면 돼요. 네. 사람을 만들면 이 사주는 좋게 풀립니다. 사람이 있으면 이 힘든 거를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척하지 마시고요. 좀 신중히 보시고 내 사람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운은 재운이에요. 근데 말년에 있거든요. 말년에 그 배우자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결혼을 좀 늦게 하실 것 같아요. 빨리 하면 겁재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거든요. 겁재운이 강한다는 건 내가 돈을 그렇게 쓰고 막 이렇게 돈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이 모이지 않고 막 나가기 때문에 여자가 생겨도 좀 나의 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여자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내 돈을 써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실제적으로 사주상으로 보면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사주상으로 보면. 물론 그분과의 궁합이 좋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사주는요. 배우자 사주에 대해서 배우자 사주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본래는 남자와 여자 사주 중에 남자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쌍둥이 사주만큼은 여자 사주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좋다 그러면 배우자 궁합이 좋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러니까 서두실 필요는 없어요.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주가 좋고 나와 합이 잘 맞으면 빨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주상으로 보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상으로 보면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안 좋지만 쌍둥이 사주일 때는 여자 사주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는 합을 보고 궁합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걸로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혼운이 있으면 반드시 결혼하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운이 있어서 반드시 결혼한다면 12년에 2년씩, 최소 2년씩, 최대 6년씩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결혼운이 아무리 있어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재물운, 결혼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혼운이 있느냐 묻는다면 결혼운은 있습니다. 결혼운은 말년 쪽에, 그러니까 좀 늦게 하고요. 일찍 해서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로 보면 일찍 해서 결혼이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쌍둥이 사주를 또 풀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인 건지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에 보면 이 사주하고 이 사주는 전혀 달라요. 일단 이 사주는 무토가 봉기입니다. 무토가 봉기예요. 그리고 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 사주는 드러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범한 사주예요. 좀 자기가 드러나는, 남한테 감추지 않는 사주고요. 근데 고집은 안 강해요. 이 사주는 고집이 안 강합니다. 왜냐하면 토가 하나밖에 없어요. 토가 굳어진다는 고집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사주 전체적으로 고집이 그렇게 강한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유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확통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유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수가 4개고 하나하나 2개 0개 인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아니에요.
이사주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오행이 정말 이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오행이 이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에 비해서 이사주는 훨씬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인해안목, 요술안목, 이 목이 합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사주로 보자면 이 사주가 조금 더 편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좀 더 편한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인성이 또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누군가가 특히 초년에 청년에 이 사주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부모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 줍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아버님이 이 사주는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인덕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믿어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적으로 돕느냐? 헌신적이진 않아요. 믿어는 주는데 약간의 믿을만한 사람인지 보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성이 있는 사주예요. 인성이 두 개나 있는 사주고요. 그래서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관운을 깔고 있어요. 관운을 깔고 있는데 평관. 그래서 이 사주는 바른 사주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길 좋아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냉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절제 능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주예요. 그런 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한 목, 그러니까 관이 되는데 이게 재물과 관가가, 그러니까 관가, 직장과 재물이 합이 될 듯 하는데 합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운과 재물운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재물,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내가 원하는 돈은 못 벌고 이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 직장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만큼의 재물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끝에서 이게 하나를 두고 두 개가 다투기 때문에 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합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과 재물운에서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주도 신약이고 이 사주도 신약이에요. 이 사주 또한 화와 토. 이 사주는 화토가 용신입니다. 화토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복, 나에게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추진력을 있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좋지만 내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추진력과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투철해지고 강해진다 그러면, 그리고 무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받쳐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진다면 이 사주는 잘 풀립니다. 이 사주에는 일도 두 개나 들어있고 재물도 들어있고 직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마음만 먹은다면 이 사주는 잘 풀리는 사주예요. 그래서 두 사주를 비교하면 이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적으로 봐도 이 사주는 도화가 강하고 화려한 게 강하고 역마가 강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거, 뭐 새로운 거를 즐기는 거,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역마가 있지만 화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화려함보다 그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지만 전혀 달라요. 사주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도움이 되는 오행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두 사주는 쌍둥이 사주랑 전혀 다른 사주입니다. 그리고 대운은 같이 봐요. 근데 대운도 이분이 28세 대운이면 을사 대운인데 이분은 인성운이 들어와요. 28세부터 관운도 들어오고 인성운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28세 대운, 28세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38세 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이 따라주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운을 맞춰주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내가 한 만큼만 얻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사람만 제대로 붙여주고, 내가 용기만 조금 내면 사람은 충분히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운 자체도 화가 계속, 인성운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어떻게 좀 본인한테 맞으시는지 그런 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강의이고 연구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사주 중에 어떤 사주가 본인하고 좀 비슷하세요? 그런가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첫째, 둘째라고는 보지 않아요. 한 사주를 두 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맞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이걸로 본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사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화가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본인 사주는 이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또 들었지만 지금 사는 게 힘들고 형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 사주고 이게 형 사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지금 편해요. 편한 운대예요. 누가 나를 돕기도 하고 편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본인 사주고 이게 형 사주 같습니다. 그쵸. 본인은 도화가 없죠. 본인은 화개가 두 개가 있죠. 화개가. 근데 이게 진술충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요. 이건 화개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개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걸 좋은 거고요. 이 사주는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아니에요. 화개하고 도화하고 왜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화는 화려한 거고 화개는 무엇인가를 모으는 거라니까요. 달라요. 네. 도화는 각 계절의 가장 강한 기운이고요. 그게 도화고요. 화개는 무엇인가를 모으는 창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재능의 개념이고 학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년으로만 봤을 때는 공부는 이 사주가 더 잘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잘 노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년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뭐 이제 초년으로 보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좀 다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주는 남한테 드러나고 남한테 잘하고 그로 인해서 칭찬도 받는 사주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내 스스로가 좀 뭐랄까 자만했다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되게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던, 그래서 내가 좀 남한테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었다. 뭐 이런 사주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면 부모한테 겁재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이 나니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나한테 돌아와요. 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쓰여지고 마는 거고요. 내가 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이만큼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한 생색도 내시고요. 인정도 받으세요. 그럼 그게 나한테 나중에 돌아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쌍둥이 사주를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서 녹화를 끊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쌍둥이 사주면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합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합의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오행이 바뀌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사주예요. 그리고 신약신강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 사주는 하나 오행에 몰려있는데 이 사주는 고루고루 돼 있잖아요. 이 오행도 다 바뀌기 때문에요. 쌍둥이 사주여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같다. 이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도움이 되는 오행도 바뀌기 때문에 10년 운도 전혀 다른 작용을 해요. 쌍둥이 사주는 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났는데 왜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견이 많아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라고 말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의는 여기서 끊고요. 조금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